안녕하세요, 교수님. 맨날 찾아뵌다고 말만 하고 아직도 못 갔는데 죄송해요.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감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지금 너무 허스키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목소리를 참 좋아하긴 하는데 교수님이 장시간 동안 이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괜찮으실지 좀 우려가 됩니다. 죄송해요, 교수님. 나름 열심히 해봤는데요.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질 않았어요, 교수님. 그래서 그냥 아프리카 캠에다가 올려서 하고 싶었는데 제가 해봤는데 잘 안 되네요. 물방울 모양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선 그 선생님이 올려주신 뭐 조그만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첨부 자료에서 이렇게 얼굴이나마 좀 보여드리고자 얼굴만 잠깐 나오도록 했습니다. 이걸 이제 프레지를 쇼를 보게 되면 제 얼굴이 사라질 거예요, 교수님. 좀 아쉬우셔도 그게 더 좋을 거예요, 사실 교수님한테는. 아무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시작할게요, 교수님. 제가 계단으로 한번 형성을 해봤는데요. 교수님께서 이제 인도해 주신 대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서 이 문을 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문을 열어서 무엇을 보게 되었는지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좀 깨끗하게 한번 작성해 보고 싶어서 해봤는데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네요, 교수님. 제 마음에는 들어요. 그 전에 것들이 조금 제가 했을 때는 너무 너저분했거든요, 교수님.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다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프레지들이었는데 그나마 요게 조금 제 마음에는 듭니다, 교수님. 시작해 볼게요. 우선 보면은 교수님께서 이제 교수학습지원센터에 올려주신 강의들 중에서 몇 개는 이제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 몇 가지는 빼고 나머지 강의들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1강에서는 특수치과 보철 기공학 총론의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세한 사항들을 이제 좀 알아보겠습니다. 2강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이해와 디지털 치과 세계로의 초대라고 해서 지금 아날로그 세계에서 디지털 세계로 급변해 가고 있잖아요. 치과에서도 예외일 수는 없는데요.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디지털이 이용되고 있지만 특히 캐드캠이나 인트라오랄 스캐너, RP 등이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2강에서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실 때 해주셨던 부분 중에 보철적 수복물의 5가지 기본 원칙과 만족도 높은 보철물의 3대 기본 조건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철적 수복물은 강하고 가볍고 간단하며 내구적이고 경제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만족도 높은 보철물의 경우에는 생체 적합성의 재료이어야 하고 기능적이며 심미적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넣고 싶은 것이 있으면 넣어보라고 하셨는데요. 한참을 생각해 보았는데 이제 편안하게라는 문구를 넣고 싶었어요. 근데 수돗물의 재료적인 특성들이고 어떻게 포괄적으로 보면 기능 속에 속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이러한 5가지 기본 원칙과 3대 기본 조건을 충족시켜서 내 치아처럼 편안하게 보철물을 제작하는 것이 기공사인 저의 역할이자 임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3주차에서 인트라오랄 스캐너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는 환자 구강의 양형의 모습을 재현해내는 것으로서 아날로그 방식의 인상체 변형과 석고 경화 과정에서의 오차 등 정밀 적합의 한계를 커버해 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고배율의 환자 구강 형상을 3D 웹상에서 모형을 제작해내거나 곧바로 캐드캠과 연결하여 디자인하고 가공물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아는 기공소에
토요일 날 요거를 원장님들한테 소개해주는 세미나식으로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학교 가는 바람에 이거를 참석을 못했는데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교수님한테 한번 이제 수업을 듣고 이걸 정말 참석하고 싶었는데 수업이 있어서 좀 못 들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보시면 캐드캠 시스템이란 이제 캐드란 여기 한번 볼까요? 캐드란 컴퓨터상에서 디자인해내는 것을 말하고 캠이란 캐드를 통해 디자인된 수복물의 데이터를 가공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질코니아 캡을 이렇게 캐드캠으로 제작해내고 있는데요. 캐드캠이 나오기 전에는 매드맵이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이제 소프트한 질코니아 블록을 100% 수작업의 과정으로 디자인하고 가공해냈습니다. 예전에 일했던 기공소에서 이것을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요. 현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기공소에서는. 근데 제가 봤을 땐 작업 과정이 번거롭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먼지도 많이 나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이제 기술자만이 요거를 좀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티탄, 코발트 등의 메탈도 직접 가공해낼 수 있는데요. 집 근처에 기공소에 갔을 때 이 기계가 있어서 정말 놀랐어요. 이제 교수님께서 보여주셔서 화면상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이제 보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깎는 모습을 직접 보진 않았지만 그 기공소에서는 이제 커스텀 어버트먼트 같은 거를 직접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요 기계로요. 이름이 아톰인가 뭐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실제로 이 두 기계는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캐드캠이랑 정리하자면 구강 내 이제 양형의 모습을 스캔을 떠서 디자인을 하고 가공해내서 이제 다듬어서 구강 내로 구강 내 보철물을 장착하는 이 과정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RP 시스템이란 이제 컴퓨터상에서 작업한 3차원의 3D 모델링 데이터로부터 동일한 형상의 이제 시제품을 신속하게 조형해내는 기술을 말합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SLS는 분말 형태의 CO2 레이저를 조사해서 서포트 제로와 융합해서 실물의 형상이 적층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SLA는 강경화성 수지 액체에 UV 레이저를 조사시켜서 적층의 방법으로 형상을 얻어내는 시스템입니다. 이제 치과계에서는 이용되는 것이 요 멀티젯 프로세스입니다. 요건데요. 잉크젯 프린트 방법으로 웩스업 대신에 레진으로 프린팅해서 나오면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 레진으로 이제 나온 거죠. 요 레진을 프린팅해서 나오는 레진을 매몰 소환, 이렇게 여기 매몰 소환 과정을 거쳐서 보철물을 얻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SES 파이버 프레임워크 시스템은 동영상 과제물로 프레즈를 제작했던 부분이라서 가볍게 가볍게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동영상을 너무 늦게 내서 그런지 교수님이 답글도 안 달아주셔서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교수님. 이제 늦게 내는 대신에 이제 프레지로 해보고 싶어서 자꾸 미루다가 너무 늦게 제출을 하게 됐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제 노력은 들어있답니다, 교수님. 그래서 아무튼 SES 파이버 프레임워크는 파이버라는 이제 유리섬유로 만든 가볍고 생체 친화력이 우수하며 이제 레진 속에서 이제 기존의 메탈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메탈 프레임워크의 역할을 하는 건데요. 파이버라는 유리섬유로 만들어서 가볍고 생체 친화력이 우수하며 덴처의 강도를 충분히 보강해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임상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신미성이 우수하고 가벼워 환자와 의사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우수합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경험한 바입니다. 사실 임상에서는 이렇게까지 많이 내려오게 되면 여기 치조제 부위, 치근 부위 있잖아요. 그 치근 부위에 요 레진이 비치면 약간 신미성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치조제보다 약간 넘어가는 정도, 메탈 프레임워크 할 때 디자인하는 것처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치 프리션 소프트 시스템인데요. 이 부분은 정말 제가 한번 나중에라도 기회가 된다면 제대로 한번 배워서 해보고 싶은 욕심이 나는 파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거는 이중관이나 오버덴츠에서 주로 사용되는데요. 1차 파트와 2차 파트에서 이제 1차와 2차 파트에서 정밀적합에서 보면은 여기 보면 공간이 보이시잖아요. 요거는 이제 로스트 웩스 테크닉의 한계죠. 그쵸? 이런 한계를 인정을 하고 1차와 2차 파트 사이에서 나일론이거든요. 나일론을 넣어줌으로써 이 갭을 줄이고 중요한 게 이 부분이거든요. 여긴 갭이 좀 까맣게 보이시죠? 여긴 많이 없어졌죠. 요 소프트 나일론을 넣어줌으로써 이렇게 갭을 줄이고 높은 유지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유지력이 감소함에 따라서 이제 탄성력이 이렇게 다른데 다른 소프트 라일론을 교체해 주면 됩니다. 이제 작업 방법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저도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그냥 한 다음에 얘를 그냥 밀어 넣는 거면 이렇게 밀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더 정밀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요런 방법으로 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수업 들을 때는 자세히는 몰랐는데 이제 동영상 강의를 보고 아 저렇게 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작업 방법이 1차 파트를 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이렇게 흰색처럼 보이죠? 요게 아치 프리션 스페이서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를 이제 부착을 하고 패턴 레진을 감싸요. 그래서 2차 파트를 만들게 됩니다. 이제 이게 내관이면 이걸 외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스페이서를 떼냅니다. 떼내면 그 공간이 이렇게 남겠죠. 그래서 캐스팅하면 이제 스페이서의 공간이 생기는데 그 부분에 이제 오리지널 소프트 라일론을 이제 삽입해 주는 거죠. 그쵸? 이제 이해되시죠? 아유,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해서. 아무튼 이렇게 삽입해 주는 건데요. 이제, 요 길이 같은 거는 이제 적절한 길이로 잘라주면 되고요. 1차와 2차 파트에 연결하면 그 공간만큼 적합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밑에 거를 보시면 더 확 와닿으실 텐데요. 여기 이렇게 공간이 보이시죠? 이 공간 안에 요 오리지널 소프트 라일론을 삽입한 다음에 요걸 삭제해 주겠죠. 길이를 보고 삭제해 주고 이제 자세히 보시면 여기 사실 이걸 자르고 나서는 요 공간이 조금 있어요. 근데 이제 1차와 2차를 연결하게 되면 요 공간이 줄어듭니다. 그만큼 얘가 확 밀어주고 있다는 뜻이겠죠. 얘가 밀려났다는 뜻이겠죠. 그만큼의 적합도가 우수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의 특징은 또 이제 외관 같은 경우 아까 전에 외관인데요. 외관 같은 경우는 레진으로 올리던지 인공칠을 삭제해서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이제 제가 이제 이중관을 제작을 하는 걸 봤을 때는 이제 이 부분에 레진을 올려요. 레진을 올리거나 그 다음에 인공칠을 삭제해서 하게 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포세린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미적으로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욕심나는 이 부분이에요, 교수님. 저도 나중에 한번 꼭 할 기회가 된다면 교수님께 제대로 한번 가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렉시블 덴처인데요. 플렉시블 덴처는 교수님 제가 이것도 프레지 작업을 해서 올렸습니다. 근데 이거 키면 제 목소리가 나오는데 좀 부담스럽긴 한데, 교수님 이거 사실 보셨죠? 교수님도 제 하트입니다. 제 마음이에요. 교수님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에 좀 설명을 해 둔 게 있어서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석권 만들었던 작품입니다, 교수님. 그래서 이제 다른 걸로 넘어가면 이제 리바 시스템, 교수님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걸 처음으로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랑하려고 지금 여기 올려봤어요. 이제 교수님께서 이런 컴퓨터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알려주실 때 그런 거 알려주신 것들을 요 프레지 안에 넣고자 노력을 해봤어요. 유튜브도 해서 동영상 링크도 걸어보려고 했는데 링크는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건지 제가 못하는 건지 아무튼 동영상 여기에 그냥 떡하니 올라오게 할 수밖에 없어 올려놨고요. 아무튼 유튜브에 동영상도 올려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은 게 제 QR코드를 만들어서 이 동영상 올리는 겁니다. 지금 사실 시간이 5시 15분인데요.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이제 리바 시스템인데요. 예전에 면접을 보러 갔다가 책상 위에서 우연히 카탈로그가 있어서 교수님께 배운 게 기억이 나서 사진을 찍어둔 게 있어요. 한번 올려봤는데요. 리바 파샬 시스템이다 라고 해서 아가나 파샬 매몰자가 필요 없다. 모든 기공수에서 파샬 작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레진 광중압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웩스와 레진들이 있으면 됩니다. 작업 방법은 한번 보면 스톤 모델의 일반 왁스로 릴리프나 블록아웃을 한다. 그러니까 일반 파샤라고 똑같은 작업을 하고요. 대신에 이제 석고 표면에 요 분리제들을 바르더라고요. 그래야 이제 분리가 되긴 하겠죠. 그래서 이제 교수님하고 수업을 할 때 요 분리제 부분이 요 부분이 좀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저 언더컷에 있는 걸 저렇게 빼면 변형이 안 오나?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요걸 보니까는 이걸 내가 놓쳤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파샬론 리바 왁스를 압접을 하고요. 그 다음에 큐링을 하고요. 프레임 보강, 뭐 쭉쭉 읽어보면, 요렇게 됩니다. 교수님, 저 다 읽어봤어요. 아무튼, 요렇구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의점도 항상 어떤 매뉴얼 보던지 주의점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 주의점도 한번 찍어봤는데요. 이제 광중압을 하다 보니까 이제 빛이 들어가지 않게 어두운 곳에 보관을 해야 되고요. 양측성 프레임의 경우 교수님이 보여주신 사진에도 와이어 등으로 이제 이렇게 묶어놓은 게 있었는데 연결해 놓은 게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변형을 방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큐링한 다음에 기름막은 알코올로 쉽게 제거할 수 있고요. 아직 하는 걸 본 적은 없어서 조금 아쉬운데 이렇게 일반 크라운 매몰하듯이 매몰해서 캐스팅해서 완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석션 컵 덴처는 요게 동영상 강의에서 교수님 그러니까 동영상 재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문어발 덴처라고도 하는데요. 풀덴처 내면에 소프트한 요 실리콘 러버로 형성된 작은 흡입판을 가지고 있어서 구강 내 연조직을 자극 없이 잡아주는 역할을 하며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아스탈 내추럴 클래스프는 메탈 클래스프의 파절 강도, 경도, 신미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탄성 강도와 경도가 좋은 아세탈 레진을 이용해서 기존의 프레임워크와 물리적인 결합이에요. 여기 안에서는 물리적인 결합을 이용해서 제작을 합니다. 이게 딱 봐도 굉장히 신미적이겠죠? 그쵸? 신미적이고 기능적이라고 해요. 실습을 해보고 싶어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맨 처음으로 제가 프레임워크를 조각해서 이제
프레임을 갖고 있었어요. 보관하고 있었는데 제가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실습할 만한 마땅한 프레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그 애를 잘랐어요. 클래스프를. 근데 실습을 교수님 그때 이제 시간 때문에 실습을 못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 첫 작품이 클래스뿐만 잘라진 채로 손상이 됐는데 실습을 못 하게 된 게 너무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래도 요거를 해봄으로 해서 내 첫 작품이 좀 더 빛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서 잘랐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글루건을 이용해서 요 안에 히터가 들어있거든요. 15분에서 17분 정도 요 레진을 녹여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제작 과정은 굉장히 간편해서 나중에 제가 수리를 하게 되면 수리할 때 요런 걸 좀 이제 팀장님이나 소장님께 추천해 볼까 합니다, 교수님. 그래서 꼭 해보고 싶었는데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골드 일렉트로 포밍 시스템은 이거는 실습을 했기 때문에 보시면 로스트 웩스 테크닉의 이제 납형, 매몰, 소환, 주조에 의해서 얻은 수목물의 오차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금은동, 백금의 금속 성분이 이제 주조 과정에서 산화되는 문제점 등을 이제 GES가 이제 보완할 수가 있고요. 이 GES는 생체 친화적이며 마진의 적합도가 우수하고 균일한 순금 코팅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넘네요. 다이를 이제 복제하고 전도온을 도포하고 그 다음에 골드 용액에 넣어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면 순금의 코팅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실습했던 건데요. 교수님 그때 멋지게 만들어서 한번 올려봐라 라고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긴 찍었어요. 근데 완성품이 빌드업을 너무 잘 못해가지고 못 올리고 그냥 제 컴퓨터 사진에 아니 뭐야 휴대폰 사진에 저장만 돼 있었거든요. 저와 교수님이라도 공유하고 싶어서 여기에 올려봤습니다. 예쁘죠? 잘 나왔어요. 너무 반짝반짝하니. 이제 내면을 석고 용해제로 이제 제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피셔바로 막 파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순금컵 여기 내면이 조금 손상된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이제 질산은에 담가서 요 아니, 질산에 담가서 이제 질산 용액에 넣어서 요 은도금 전도원을 이제 제거를 했는데요. 이 석고가 제대로 제거가 안 돼서 그런지 잘 안 되더라고요. 한 몇 번씩 했던 기억이 나고요. 이렇게 파우더하고 본딩제가 파우더와 골드가 반반 섞인 본딩제를 바르는 과정입니다. 이거 언니가 바를 때 제가 살짝 찍었고요. 이거는 소성하는 과정이고요. 소성해서 나오면 이렇게 됩니다. 따로 디게싱 하지 않아 이게 디게싱에 속하기 때문에 디게싱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본딩제를 따로 바를 필요 없이 그대로 오펙을 바르면 됩니다. 오펙 바른 상태고요. 일반 오펙을 발랐어요. 지금 이거는 메탈이고 이거는 GS를 이용해서 만든 코팅을 두 개 똑같은 색이었거든요. 아마도 A2로 요 오펙을 발랐던 것 같아요. 두 개, 그렇게 봐서는 별 차이 없었는데, 이제 수성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빌드업 하는 언니분께 이렇게 차이를 좀 언니 보이냐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요 골드가, 요 마진 부위가 이제 충분한 베벨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이 골드라서 그런지는 아무튼 되게 따뜻한 감이 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이제 심미적인 거, 따뜻한 느낌이 이제 우러나오는 거 그런 거는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빌드업을 했는데요. 이제 요 빌드업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교수님 수업을 마치고 이제 도제 수업을 했잖아요. 아우 형태학이 안 되니까 도제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형태학도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첫 출근을 하거든요, 교수님. 그래서 우선 덴처를 어느 정도, 한 달 정도 이제 그 새 직장에서
적응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크라운도 조금씩 연습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아니 교수님 왜 여기로 넘어갈까요? 여기 보면 SET 시스템이다 라고 해서 요거는 환자분이 여러 번, 5번? 4~5번 일반적으로 덴처를 완성하려면 환자분이 4~5번은 이제 내원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요 과정은 딱 2번이면 2번만 내원하시면 요 덴처가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카페에 올려주신 그거를 유튜브에 올려서 유튜브에서 다시 여기로 옮겨왔거든요. 교수님의 허락 없이 이렇게 퍼와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한번 요걸 보면서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10분, 10분, 20분짜리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교수님 시간이. 에러가 나면 큰일인데. 아무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신 소리는 없애볼게요. 교수님이시죠? 교수님 파워머리도 참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해맑으세요. 이제 보면 SET 이렇게 환자의 젊었을 때의 모습이라든지 이제 치아가 있을 때의 모습들이 덴처를 만들 때 많은 이제 가이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치과에 기공 일을 할 때도 직접 자기 젊었을 때 사진을 막 보내주면서 40대 분이었는데 총이 치셨거든요. 잠깐만요, 교수님. 총이치를 하시는데 이제 젊었을 때 사진 이런 걸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좀 공감합니다. 이제 기성 트레이를 이용을 해서 그다음에 요거는 하드한 이제 인상제겠죠, 교수님?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제 치료실 과정은 잘 몰라서 유틸리티 왁스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게 구개부가 되게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처럼 그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얘를 넣어줬고요. 인상제인 것 같은데 인상제 이제 넣어줬고요. 다시 한번 이제 보더 부분이라든지 정밀하게 정밀은 아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적합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요거 위에 있는 거는 아마도 광중압 레진인 것 같아요. 우리가 트레이 만들 때 요걸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는 잘 모르긴 하겠는데 제 밑에 있는 게 아마 나중에 이제 떼어내고 이러는 거 보니까 베이스 플레이트 웩스 그걸 뭐라고 하죠 교수님? 저가 이걸 모델링 웩스? 뭐 요런 거 같아요. 모델링 웩스.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형태로 잘라주고요. 빨리 돌리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수님. 그쵸? 이제 보더 크기에 맞게, 구간 크기에 맞게 잘 오려줍니다. 요 광중압 레진은 나중에 이제 트레이 겸 레코드 베이스로 이용을 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이제 뜨거운 물에 연화를 시켜주고요. 구강 내에 다시 한번 적합을 시켜줍니다. 광내 상태가 나왔고요. 라이트 큐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악도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해 줍니다. 혀가 있는 부위는 잘라내야겠죠? 얘도 라이트 큐어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광중압 레진으로 이용한 요 부분만 이렇게 따로 떼어냅니다. 아마 요 녹색이 유틸리티 왁스가 아닌가 싶어요. 그쵸? 어, 왜 검은색이 나올까요? 이제 구강 내에서 랜드마크를 이제 펜으로 체크를 해주고, 아까 만들어진 레코드 베이스라고 해야 되나요? 트레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거를 좀 적합을 시켜보면 여기 이제 아까 그게 구강 내 랜드마크 표시해놨던 게 여기에 그대로 이제 좀 표시가 나지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연마 기구를 이용을 해서 삭제해냅니다. 그리고 인시저 파필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홀을 뚫어주면 나중에 왁스림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걸 기준으로 왁스림을 잡으니까요. 굉장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요, 교수님. 5시 반 정도 됐는데, 얘는 요 정도 보고, 이제 요걸 이용을 해서 웩스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내면에 인상제를 깔아요. 내면에 이제 GOE 인상제를 깔아서 이렇게 구강 내에 접합을 시키고, 그 다음에 블루투스로 바이트를 물립니다. 그리고 그대로 빼서 이제 치과 기공 바이트를 물리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이제 전 빼내고 전치부에 이제 인공치 교수님이 저 주셨던 그거 있잖아요. 그거 종이 인공치를 붙여서 이 환자의 안모 상태에 맞은 인공치를 선택해서 이제 스티커를 떼어서 붙여줍니다. 그대로 이제 기공실에 오면 기공실에서는 그대로 인덱스를 먼저 뜹니다. 뜨면 그 종이만큼의 이제 종이가 인덱스에 표시가 돼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이제 인공치를 심고 이제 배열을 하고 완성을 해서 그 다음에 구강 내에 이제 세팅을 합니다. 세팅을 하면 됩니다. 지금 이건 바이트 체득하는 과정이고요. 아이고. 지금 요거 지금 이제 기공소에서 이제 요 퍼티를 찍어서 인덱스 만들고 이제 배열하고 큐링해서 완성을 합니다. 이것도 보고 싶은데 시간이 좀 많지 않은 관계로 교수님 그냥 할게요. 그 다음에 제가 프리지에서 뭔가 잘못이 돼 있나 본데 이렇게 보면 이제 맨 처음 사진을 보면 이렇게 교수님의 인도로 한 단계 한 단계 계단을 올라서서 이 끝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문을 이제 여니까 뭐가 보였냐면요, 교수님. 열려라 더 큰 세상. 교수님을 통해서 좀 더 큰 기공개를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눈빛의 날이선 젊음 어디 없습니까? 딱 저에게 와닿는 문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넓은 세상에서 교수님과 같은 이제 매의 눈으로 교수님 어, 정말 대단하세요. 존경합니다, 교수님. 이런 교수님과 같은 매의 눈으로 남들보다 앞서서 준비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수님 한 학기 동안 정말 많은 깨달음 주심에 감사드리고 나중에 정말 찾아뵐게요, 교수님. 근데 거짓말처럼 돼버렸는데 제가 도제한다고 이곳저곳 기공속 기웃거리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아직도 못 찾아뵀는데 나중에 한번 꼭 찾아뵙고 진로 상담을 하겠습니다. 교수님 바리스타 자격증 꼭
실기도 획득하시고요.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